당시의 퍼스트 레이디 프란체스카 여사가 미국에 항해하러 간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한 구절이 우리를 새삼스럽게 숙연하게 했다. 이웃들도 다 힘들어하네요. 시장에 갔더니 우리 장갑은 구경도 할 수 없고 미국제 장갑만 몇 켤레 걸려있더라고요. 그게 500칸이나 한답니다. 석탄을 좀 구하기는 했지만 너무 비싸 아침에만 잠시 피우고 만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의 편지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촛불을 켜고 밥을 먹었다는 구절로 이어진다. 이 편지 조각글을 보면 그 당시 석탄을 아끼느라고 추위에 떨고 촛불 아래서 밥을 먹는 우리 서민들과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대통령 부부의 그때의 일상이었던 것을 이 편지는 전해주고 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 사태로 하야 이후 미국의 하와이에 가서 신병을 치료하다가 세상을 떠나셨다. 그때 하와이 시절에 모시고 있던 가족은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양자 이은수 박사였다. 이은수 박사가 전해지는 하와이 시절의 이야기 한 대목이 있다. 병고에 시달리며 지내던 하와이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은 가족들이 생활비로 낭비하는 것을 아주 경계하며 감시하려고 애를 썼다. 현지 얼마 안 되는 독지가의 도움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낭비 같은 것을 할 처지가 못됐다. 그런데도 절대로 돈을 아껴야 한다는 말을 잠꼬대로까지 할 지경이었다. 그래서 이인수 씨와 프란체스카 여사는 시장에서 식품을 사올 때는 산 것들을 덜어서 딴 곳에 숨겨 놓았다가 몰래 들여와야 했다. 시장에서 식품을 사올 때는 산 것들을 덜어서 딴 곳에 숨겨 놓았다가 몰래 들여와야 했다. 너무 사왔다느니 안 살 것을 사왔다느니 하며 물러오라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고 노환이 깊어 그런 것에선 초연해도 좋을 터인데 그런 분에게 이토록 아껴야 한다는 강박감을 주는 정체는 무엇일까? 그것이 궁금해서 아들은 양부에게 여쭤보았다. 아버님, 돈을 그렇게 절약해서 무엇에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그랬더니 그분은 즉각 대답했다.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자면 비행기표 살 돈이 있어야 할 게 아니냐. 따로 손에 쥔 돈이 당신의 귀국 비행기 값도 안 된다는 사실을 그분은 임종 때까지 잊지 않고 있었던 분인 것이다. 그런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동스러운 전율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살아생전에 일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으며 몹쓸 서양 아내의 누명을 썼던 프란체스카 여사는 부근인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 그의 모국으로 가서 외롭고 초라하게 살다가 아주 늦게야 한국 정부에서 베풀어진 귀국 주선의 덕으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양아들 가족과 함께 이화장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분을 직접 모신 며느님 조 여사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프란체스카 여사가 귀국할 때 들고 온 짐은 아주 오래되고 낡은 옷가지와 책 따위가 전부여서 감나가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특히 낡은 린넨 속옷 같은 것은 여러 번 실로 기운 것이었다. 그 린넨 속옷 바지 거죽에 주머니를 하나 꿰매 붙였는데 그 속에는 그가 꽁꽁 묶은 달로 지폐마리를 은밀히 넣어가지고 돌아왔다. 돌아온 뒤 그분은 그것을 꺼내어 아들 앞에 내놓으며 말했다. 한국의 치과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은 나는 알고 있다. 이 돈으로 틀니를 하고 싶으니 도와달라 꼭 부탁했다. 그러나 아들내가 알아본 즉 그 돈은 틀니를 하기에 충분한 돈은 못 되었다. 다행히 당시 국립의료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시술을 맡아주었다. 모자라는 비용에 맞춰서 해준 것이다. 이 훌륭한 한국의 치과 기술에 프란체스카 여사는 아주 만족해했다. 그리고는 어쩌다 만나는 외국 사절이라든가 외국인 친구에게는 반드시 그 자랑을 하고 이 훌륭한 기술을 이용하고 가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그리고 훨씬 뒷날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그분은 한 가지 유언을 했다.
내가 임종하게 될 때에 맞춰서 내 틀니를 제자리에 반드시 끼워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죽어서 이 박사께 틀니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 아들과 며느리는 진땀을 흘리는 지경을 겪었지만 마침내 끼워드릴 수 있었다고 말한다. 독립운동가의 아내이었으며 대통령 부인, 그리고 망명 국가원수 부인이며 건국 대통령 미망인 등으로 이어진 한국인과의 생활 58년에 어느덧 애모조차 한국의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그가 운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고인의 덕목을 떠올리며 한결같이 애석해했다. 특히 국민들은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 독립운동을 해온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통일진보에 힘써야 한다. 내가 독립운동가의 아내로서 평소 살아온 방식대로 장례를 검소하게 치러달라. 내 관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쓴 남북통일이라는 친필 휘호를 덮고 태극기와 성경책을 넣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독립운동을 해온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통일준비에 힘써야 한다. 내가 독립운동가의 아내로서 평소 살아온 방식대로 장례를 검소하게 치러달라. 내 관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쓴 남북통일이라는 친필 휘호를 덮고 태극기와 성경책을 넣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콩나물과 무나물 그리고 시루떡, 현미, 떡국 등을 좋아했고 한국에 시집을 와서 세계 제일의 건강식인 한국 음식을 먹고 지내다 보니 장수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쯤이면 일어나 성경을 읽거나 종교 음악을 감상한 뒤 이화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과 담소를 나누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의 재미로 소유를 했으며 평소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다는 말을 입 버릇처럼 했다고 며느리 조혜자 씨는 말했다. 외부인들에게는 여사로, 가족 친지들에겐 할머니로 불렸던 프란체스카 여사는 생전에 양장 대신 쪽지어 빚은 머리에 한복 치마 저고리 차림으로 항상 원화한 표정과 단아한 여성의 품위를 잃지 않아 전혀 이국적인 풍모가 엿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다. 프란체스카 여사의 생활은 전직 대통령 영변에 대한 예우 기준인 정부 연금 250만 원과 정부가 사회활동비로 지급하는 100만 원 등 월 350만 원으로 꾸려왔는데 생활비 중 상당 부분을 저축과 양로원 및 재소자 선교단체의 후원금으로 사용해왔다. 승용차는 박정희 대통령이 선물한 신진 크라운을 12년 동안 사용하다가 자주 고장이나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을 알게 된 신현학 전 국무총리가 그린조 한 대를 선물해 이를 이용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첫 내각을 구성하는 운운처이기도 했던 이화장 본관에는 프란체스카 여사가 경로대 시절 손수 꿰매 입었던 양말과 속옷 등이 진열되어 있는데 여사의 검소한 생활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다. 이인수 박사와 부인께서는 근검 절약 정신이 몸에 밴 어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며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섭이었다고 말했다. 또 며느리께서는 어머니가 아내로서 가장 행복했을 때는 남편이 대통령이 된 후 첫 월급을 가져다 주었을 때였다고 말씀하셨다면서 당시 아버님이 붓글씨로 안빈, 낙업, 자기 분수에 맞는 검소한 생활을 즐기고 일하는 것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는 뜻이란 글을 써주셨는데 지금도 집안에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와 비운으로 점철된 과거를 듣고 평범한 할머니의 일상으로 살아온 전 퍼스트레이디 프란체스카 여사가 9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다.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는 행복한 할머니였다.